이슈 완전 정복. 저희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필 어젯밤 고향 백석역 근처에서 온수관이 파열돼서 인근 2,800여 가구가 밤새 추위에 떠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요. 40여 명이 화상을 입고 다친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강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수송관이 노후화된 사고로 추측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땅을 파서 보수 부위를 확인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변호사님. 화면 보니까 정말 뭐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니까 앞이 정말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지금 수증기가 가득한데 지금 어떻게 된 사고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지금 뭐 도시 기능이 일부 이제 마비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도시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그다음에 가스도, 또 이렇게 온수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인데요. 일산 그 백석역이라고 있습니다. 3호선. 여기에서 8시 41분쯤 오후에 온수관이 이제 터졌다는 것인데 이 온수관이라는 것이 이제 열병합발전소라고 거기에서 뜨겁게 물을 데워서 관을 통해서 이제 송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서 난방에 쓰고 그래서 온수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누수가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확실한 원인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파열이 됨으로써 약 그 10,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또 사망 사고도 발생을 했죠. 이런 사고가 터져서 지금 더구나 날씨도 추운데 약 2,800여 가구가 또 난방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난방 온수관이 파열된 건데 이게 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저희도 몰랐는데 그래서 사상자가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고 사상자가 많이 나왔고 이게 공식 집계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MBC 영상취재팀에서도 지금 그 취재하다가 발에 물집 잡힐 정도로 화상을 2도 화상인가요?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뜨거워야 되는 건지 또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이제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물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압력으로 세게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105도, 11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최하 95도, 뭐 90도에서부터 110도까지 가니까 우리가 100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발목에 화상을 입은 분들이 지금 중화상을 입은 분도 2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사망을 하셨는데 그 사망 원인은 사실은 이 분출이 되면서 이 물이 터지면서 그것이 차량을 이제 때렸고 그래서 차량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었는데 앞좌석은 거의 뭐 완전히 파괴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로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수관이 터진 게 뭐 아까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지점은 찾았더라고요. 한 40cm인가 뭐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 6월에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사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이것이 노후화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7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40년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다. 40년, 50년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노후화는 원인으로서 적당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관리 잘못이 아니냐. 보수를 제때 수명은 그렇더라도
그 유지 관리 보수를 그렇죠. 유지 관리. 해줘야 되는 수명 문제라기보다는 유지 관리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낸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가 문제지 단순히 오래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보기는 건 어렵다는 안 된다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근데 하필 그 이 추운 날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 지역 아닙니까? 일산이니까요. 네, 거기 뭐 주변 한 2,800여 세대가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는 됐다 그러죠? 예, 오늘 9시 정도에 이제 임시 복구한 거죠. 완전히 복구되는 데에는 뭐 4, 5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복구는 돼서 이제 난방은 이제 되고 있답니다. 네. 2,800여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쪽이 이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2,800여 가구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더군다나 하필이면 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이때 이래 가지고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꼭 그렇게 또 시기가 묘하게 일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뭐 60대 분이 자기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하셨고 전기장판 없는 분들은 진짜 어저께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아까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이분은 60대더라고요. 60대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제 남성이 차에 탄 채로 돌아가셨는데 사고를 수습하다가 뒤늦게 발견이 됐더라고요. 물은 다 빠진 상태로 발견이 수증기 됐는데 때문에 저는 안 보였습니다. 예, 이분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저 안타깝더라고요. 68세 되신 분인데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그 아내하고는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딸을 키웠는데 딸 하나는 이제 미리 뭐 시집 가서 살고 있고요. 이제 둘째 딸이 4월 달에 결혼을 한답니다. 내년 4월. 내년 4월에.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결혼을 하니까 이제 사위하고 그다음에 사위가 될 사람이죠. 하고 딸하고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바로 10분 전에 헤어졌다는 것이죠. 그 딸 말이. 사고가 한 8시 40분 41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 10여 분 차이가 이제 생사를 가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돌아가다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저렇게 터지는 바람에 근데 직경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터지면서 물이 고압으로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자리에 이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뒷자리로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나마 빨리 발견됐다는 혹시 모르는데 그 수증기가 이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발견하기 어렵군요. 예, 발견을 한참 후에 한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좀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깝고 네, 또 그렇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자,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 이걸 지시하기도 했는데 숨진 분도 있고 다친 분도 있고 또 뭐 공연히 밤새 추위에 떨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원과 보상이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지역 난방공사. 가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방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지금 사상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거든요. 무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이제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도 어떤 관리 책임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가 왜 그렇게 바로 물이 분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책임도 좀 앞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뭐 사상자한테 책임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결국은 일실손해라는 거 하고 또 위자료 또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보상이나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얼마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좀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경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경찰 이제 뭐 이제 곧 되겠네요. 그렇죠. 경찰 수사는 결국 이제 원인을 찾는 데가 이제 먼저죠. 결국 이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상자들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별게 아닐 텐데 결국 원인이 나와야만 정확한 어떤 산정은 가능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총리께서도 이렇게 나서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뭐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한창 고속 성장을 하던 1990년대 초에 분당, 일산, 뭐 삼본 이런 일기 신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어젯밤 터져버린 온수관도 이때 매립이 된 거라고 하죠. 사용 연한은 충분했지만 어딘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서 숨겨져 있었을 거고 어느 순간 임계점이 왔겠죠. 튼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시설, 계층, 또 지역 찾아내서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온수관처럼 펑하고 터져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